비롱 예방 리플렛 영문판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대학 교수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생애 진로 개발 세미나가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창의적 업무 수행과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민원 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민원봉사 대상의 본상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처음으로 김수복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이 수상했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이력서 20만 8천 건을 분석한 결과 학점을 제외한 영어와 자격증, 인턴 등 스펙이 1년 전에 비해 상승해 보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센터 박재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선혜 씨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어떤 말이요? 똑똑한 학생은 작은 기업에 간다. 작은 그리고 기업에? 부족한 학생들이 대기업에 간다. 예.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요. 제가 뭐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요즘에 중소기업에 눈 돌리는 학생 많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조금 감이 올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물론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신문에서 다른 분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올해 그 LED로 노벨상을 수상한 나카무라 슈지 교수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일본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 이름까지 몰랐네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네, 저도 예. 기사에서 봤는데 그분이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분이 처음에 중소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LED를 발명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 중소기업을 좀 추천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은요, 샐러리맨이지만 중소기업 연구원은 이제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고 발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요, 역대 노벨상을 받은 일본 기업인들이 거의 중소기업 출신들이 많았대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모두 노벨상을 바라보는 연구자는 아니지만 이 기업의 규모보다도 어디에서 내가 꿈을 좀 펼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소기업, 대기업 어떤 규모보다는 나의 꿈과 적성을 찾아서 취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길, 그와 관련된 정보 오늘도 가득 준비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시간입니다. 네, 한국경제TV 이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취재해 오신 내용 어떤 거예요? 네.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환경 분야 우수 기업들만 모아서 여는 채용 박람회로서는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죠. 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201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당연히 환경부가 주관하는 행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 이제 올해 몇 번째죠? 올해가 벌써 5번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이 우수한 국내 환경산업체들과 구직자들을 연결시켜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독특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그간 취업 박람회 성과를 좀 살펴보면요. 2010년도에 행사장에 방문해서 취업이 된 구직자가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참가 기업도 한 80개사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구직자 4,500명이 행사장에 몰렸고요. 취업자는 45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또 참여 기업도 180곳으로 늘었습니다. 취업자는 한 4배 이상, 또 참여 기업은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5년 만에 상당히 눈에 띄는 성장입니다. 그러네요.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는데 성과도 상당합니다. 처음에 100명이 취업됐는데 이제는 4배 이상 취업이 많이 되네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인데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지방까지 이번에 좀 확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한 차례 정도 진행되는 행사였는데 지역 구직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좀 행사를 여러 차례 나눠서 지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에 부산 백스코에서 영남권 박람회를 열었고요. 9월에는 광주에서 호남권 박람회를 가졌고 마지막으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 지역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원래 그 잔치집에 소문난 잔치집에 이제 먹을 게 많아야 되는데 사실 채용 박람회라는 게 이제 참여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참여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결국 구직자나 기업 모두가 이 행사에 대해서 뭔가 좀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갖고 있고 관심도
거기로 있고. 인해서 그렇죠. 예, 또 취직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밝다고 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환경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장 환경 분야가 큰 수익을 내거나 하진 않을지 몰라도 인류로 인해서 이 지구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 환경산업도 계속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또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는 앞으로 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안고 있거든요. 점차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분야입니다. 네. 환경산업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 요새 정말 포화 상태인 산업 분야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산업 블루오션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산업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떤 분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환경산업이라고 하면은 오염물질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사후에 처리를 해서 오염도를 좀 낮춘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어떤 제품이나 설비 또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환경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 뭐 오폐수 처리부터 대기질 여과 또 폐기물 처리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를 주관한 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요, 이 참여하는 환경 기업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술원의 김두한 본부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년과 달리 그 우수 환경 산업체라는 그런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 사업화 지원 기업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우수한 기업들을 많이 채용할 걸로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어떤 기업에 내가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오늘 이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좀 자유롭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 참여한 구직자들을 위한 배려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면접을 본 구직자에게 면접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또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토크 콘서트도 마련이 돼서 환경 분야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톡톡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면접 지원금. 네. 좋은 배려네요, 정말. 예. 자, 면접 지원금도 있고 또 그 밖에 또 박람회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특징 중 하나로 매칭 지원관이라는 방식을 좀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매칭이요? 예, 박람회가 시작되기 전에 구직자가 참여 기업을 사전에 구직자와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예,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력서를 등록을 하고요. 그러면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구직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 구직자가 어떤 기업에 적합하겠구나 이렇게 상담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를 통해서 참여 기업과 매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구직자는 행사 당일에 박람회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매칭된 기업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람회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가보면 부스가 정말 수백 개에 달하잖아요. 아유, 이 기업이 어떤 그렇죠. 기업인지 미리 알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나와 맞는 기업을 이렇게 미리 매칭시켜줘서 알아보고 갈 수도 있고요. 상당히 친절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응도 상당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이 이력서 클리닉, 또 이미지 메이킹, 면접 코디 방법까지 알려주는 다양한 부대 예. 행사들도 진행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박람회죠. 2014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과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환경 관련한 볼거리들도 많고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일자리를 이제 주로 하는 박람회지만은, 국민들이 또 이번 계기로 통해서 환경 분야에 또 관심을 좀 많이, 그렇죠.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 분야,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늘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 전문가를 길러내는 일도 우리 정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 네. 자, 근데 이제 환경 분야,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네, 정부는 이 환경 산업 관련한 환경 분야 일자리를 앞으로 2017년까지 7만 개 이상 더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박람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이윤섭 국장으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 환경 분야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6.6% 정도 됩니다만은 환경 분야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만 개 정도로 0.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원순환제도의 확대, 또 토양
그 환경 평가의 도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는 환경 분야 일자리가 27만 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점차 이 환경 분야 산업들은 각광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14 한국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소식 알아봤습니다. 내년에도 6번째 행사가 열리겠죠? 그렇습니다. 네. 올해 영남권과 호남권 또 수도권 이렇게 3곳에서 진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추가로 대전과 대구에서도 추가로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환경 전문가를 꿈꾸는 이 지역 구직자 여러분들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